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세계 스노보드의 황제 숀 화이트 선수가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남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4위로 경기를 마친 뒤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번 대회를 끝으로 은퇴하는 화이트는 스노보드의 전설 중 전설입니다. 2006년 토리노 대회부터 시작해 올림픽 금메달만 3개를 딴 선수로 최초로 100점 만점을 받은 선수이기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심장 질환으로 몸이 약했던 화이트는 6살 때 형을 따라 스노보드를 시작했고 빨간 머리카락색 때문에 플라잉 토마토란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별명만큼이나 창의적인 그의 기술은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숀 화이트는 이번 동계올림픽 참가 선수 2천여 명 중 자산이 가장 많은 선수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자산이 무려 718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제 올림픽 무대에서는 볼 수 없게 된 숀 화이트. 그런데 이 선수는 평창 올림픽 황제버거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입니다. 평창 휘닉스 스노 경기장 옆에서 버거집을 운영하는 한국인 주인은 스노보드 숀 화이트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우상이 평창에서도 금메달을 따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푸짐하고 거대한 햄버거를 만들어 플라잉 토마토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숀 화이트의 별명을 딴 것입니다. 이 햄버거에는 숀 화이트가 딴 메달 수처럼 패티가 2장이나 들어있었습니다. 또한 평창 올림픽에서 100점 만점을 받으라는 의미로 버거의 가격은 100만 원으로 책정되었는데요. 물론 사장님의 팬심이 만들어낸 상징적인 메뉴였으며 가격 때문에 주문이 들어온 적도 없고 실제 주문이 들어와도 팔 생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숀 화이트 선수가 실제 이 가게를 방문하게 됩니다. 화이트 선수는 동료로부터 한국에 너를 위한 메뉴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실제 이 매장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숀 화이트가 가게에 들어오자 가게 주인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눈물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숀 화이트가 자신의 식당을 방문해서 이 버거를 주문하자 감동을 받은 주인은 100만 원을 내든가 아니면 그냥 맛있게 먹고 가시라 라고 했고 화이트는 그날 세상에서 하나뿐인 자신만을 위해 만든 햄버거를 맛있게 먹고 갔다고 합니다. 이후 결승에 오른 숀 화이트는 사장님의 간절한 바람 때문이었을까요? 정말 평창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평창 올림픽 직전에 뉴질랜드에서 연습을 하다가 떨어져 62바늘을 꿰매는 큰 부상을 당했지만 평창 올림픽에서 또다시 금메달의 주인공이 되는 기적을 연출한 것인데요. 금메달을 딴 후 화이트는 열성 팬이 만들어주었던 극진한 황제버거를 기억하고 다시 그 햄버거 가게를 방문합니다. 화이트는 주인에게 직접 금메달을 목에 걸어주는 감동적인 경험을 선물했습니다. 금메달을 하나 더 땄으니 앞으로 패티는 3장으로 늘려달라는 말을 남기고 숀 화이트는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햄버거를 먹어서인지 평창 올림픽 이후 화이트는 화려하게 재기했고 평창 올림픽 이후에 따낸 메달이 총 23개나 됐을 정도로 의지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설이 마지막으로 참가한 베이징 올림픽 스노우보드 종목마저 중국의 오심으로 얼룩지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남자 스노보드 슬로프 스타일 결선에서 나온 오심 논란은 사실상 해당 심판도 오심이었다는 점을 시인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스노보드 경기 오심 논란의 피해자는 중국 선수였습니다. 금메달은 캐나다에 돌아갔고 중국 스위밍 선수는 은메달을 차지했는데 캐나다 선수가 연기 도중 손으로 보드를 잡았느냐를 두고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중국 선수가 오심의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스위밍 선수와 그의 코치는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이며 심판에 대한 비난을 그만해달라고 중국 팬들에게 부탁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그러자 중국 언론들은 일제히 스위밍 선수에게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중국이 심판의 오심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승복하며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줬다면서 중국은 도덕적이고 품격 있는 깨끗한 금메달을 추구한다. 반중 감정 때문에 한국에 온 중국 유학생들이 신변의 위협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어이없는 소리로 사설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물론 심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심과 편파 판정은 분명 다릅니다. 우리는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당한 것은 오심이 아니라 고의성이 명백한 편파 판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언론들은 쇼트트랙 판정 논란을 교묘하게 오심으로 몰아가며 역으로 한국의 반중 감정에 포커스를 맞추는 어이없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갑자기 중국이 이렇게 오심을 빠르게 인정하고 수습하는 모습을 보인 이유도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저질렀던 편파 판정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확산됐기 때문인데요. 최근 한국의 최용구 국제빙상연맹 국제심판이 쇼트트랙 판정 논란과 관련해 반복된 오심은 명백히 고의적이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최용구 국제빙상연맹 국제심판은 쇼트트랙 준결승 경기에서 황대현과 이준서 선수 실격권은 오심이 맞다고 생각한다. 최종 결정은 심판장이 혼자 결정하기에 결정사항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오심은 한 번으로 족하지 한 번 이상이 되면 그건 고의적인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국제심판까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자 논란을 의식한 중국 측은 반칙으로 유명한 쇼트트랙의 나쁜 손 런츠웨이 선수도 자신의 반칙을 스스로 인정하기에 이릅니다.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것인데요. 쇼트트랙 남자 1500m 준결승 경기에서 런츠웨이는 레이스 도중 자신의 팔로 옆에 선수를 가로막는 행위를 하다 실격됐습니다. 레이스 도중 박장혁이 안쪽으로 파고들자 런츠웨이는 헐리우드 액션을 펼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고 경쟁을 펼치던 카자흐스탄 선수를 밀치는 행동까지 한 것입니다. 판정을 지켜보던 빅토르 안 코치의 표정도 순간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런츠웨이 선수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레이스를 마치고 페널티를 받지 않을까 생각했다. 저급한 실수를 저질렀다. 라고 스스로 반칙을 시인한 것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초반만 해도 이런 분위기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런츠웨이 선수의 행동은 당연히 실격을 당할 만한 행동이었지만 대회 초반만 해도 심판은 웬일인지 중국 선수의 행동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수 스스로 반칙을 인정하는가 하면 스노보드 경기에서는 중국 선수가 오심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항의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일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잡음이 없도록 애를 쓰는 모습인데요. 중국이 이 같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이번 쇼트트랙 오심 판정이 낳은 논란이 IOC 전체 비리 의혹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오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로 해석됩니다. 포문은 헝가리가 열었습니다.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앞서 나가던 황대현, 이준서 선수가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었는데 실격 처리된 것처럼 헝가리 선수들은 결승전에서 억울한 판정으로 금메달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승전에서 맨 먼저 들어온 건 헝가리 선수였지만 비디오 판독에서 결과가 뒤바뀐 것입니다. 헝가리는 즉각 이의 제기를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기각이었습니다. 그러자 헝가리는 이번에 여러 차례 논란에 실격 판정을 내린 영국 출신의 피터 워스 심판장에 대해 IOC가 직접 비리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잘못된 판정의 이면에 비리가 있는지 밝혀달라는 뜻입니다. IOC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태는 중국의 올림픽 비리 스캔들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결국 최근 중국 선수들을 보면 대회 초반과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쇼트트랙 경기에서도 최대한 논란이 될 판정을 만들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도 보입니다. 공정함이라는 올림픽 정신이 사라진 경기는 선수들에게는 억울함을,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는 올림픽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릴 뿐입니다. 이제라도 IOC가 오심 판정 논란을 빚은 심판을 제대로 조사해 배후에 중국의 개입이 있었는지 진실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